참다 못해 결국 홍명보 600억 마이너스 통장 실체 터졌다. 결국 사퇴, 국대 명단 카르텔, 정몽규까지 거절. 홍명보 신임 남자축구 A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선임 무효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홍명보 남자축구 A대표팀 감독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A매치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9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아시아 3차 예선의 시작이다. 한국은 9월 5일 서울에서 팔레스타인과 10일에는 오만 원정으로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대표팀에는 고등학생 선수인 강원FC의 양민혁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체부의 감사와 이로 인한 대표팀 내 신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홍 감독은 직접 들은 얘기는 없고 이 자리에서 할 말도 아니라고 본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감독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홍 감독이 신뢰를 언급하고 곧바로 오후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며 홍 감독 선임 무효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다. 9월에 시합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심스럽지만 감독 선임 무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답변으로 상위기관장으로서 정 회장의 사선에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상식적인 국민 여론과 다르게 자신들만의 길을 가다 문체부라는 산에 가로막힌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 단순히 문체부를 넘어 정치인들까지 나선 상황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부터 국민과 선수들의 신뢰를 받으며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박주호 홍명보 감독 9월 현안 질의의 증인 소환. 문체위는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포함해 1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추려졌다. 총 6명 안팎으로 구성될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와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에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를 구성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황선홍, 김도훈 등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직을 맡았던 지도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달 13일 홍 감독의 한국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그보다 앞선 7일에는 이미 홍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축구협회로부터 전해졌고 8일에 공식 SNS에 공표하며 사실상 선임 작업이 끝났다. 한국 대표팀 감독석은 논란 많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5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축구협회는 5월 안에 웨인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해 A매치 대표팀을 이끌 것을 축구팬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5개월간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K리그 울산 HD에서 홍명보 감독을 데려와 사령탑으로 급하게 세웠다. 홍 감독은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와의 2시간가량 면접 끝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그간 언론에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한 바 있어 충격파가 더욱 컸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을 이끌 마음이 없던 홍 감독이 그 어떤 준비 자료도 면접 절차도 없이 선임되며 특혜 논란에 불이 붙였다. 또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로한 허술한 행정 절차와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인사들의 실태를 밝히며 상황이 극대화됐다. 문체위는 9월 초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 등을 고려해 해당 인사들의 소환 일정을 9월 24일로 최종 결정했다. 여기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출마를 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정말로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문체위 측은 증인 채택 의결 절차가 다음 달 초에 이뤄지는 만큼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바뀔 수 있다며 가급적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현안 질의에 참여시켜 축구협회 논란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 뉴페 4명 발탁 신구조와 꾀했다. 홍명보호 첫 소집 명단 분석. 26명으로 구성된 이번 명단에서 주요 관심사는 고교생 특급, 양민혁의 발탁 여부였다. 강원FC 소속 공격수 양민혁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번 시즌 K리그 개막전부터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지던 임시감독 체제가 끝나자 양민혁은 곧장 A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U20, U23 대표팀을 뛰어넘어 A 대표팀으로 직행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만 18세인 양민혁은 2022년부터 2년 동안 U17 대표팀에 뽑힌 것이 연령별 대표팀 경험의 전부다. 하지만 프로 무대 입성 직후부터 베테랑 못지않은 활약, 28경기 8골 5도움을 보였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 이적까지 확정지었다. 데뷔 이래 약 반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홍명보 감독도 양민혁을 지나칠 수 없었다. 홍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 당시 안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선수들을 발탁했다는 설명을 했다. 공격진의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수비진의 김영권, 김민재 등이 여전히 이름을 올린 한편 새 얼굴 발굴에도 힘을 썼다. 양민혁 외에도 황문기, 이한범, 최우진이 생애 최초 A 대표팀 발탁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이한범과 최우진은 미래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령대 선수들이다. 이외에도 A매치 경험이 많지 않은 엄지성, 정호연 등이 부름을 받으며 이번 대표팀에는 2000년 이후 출생 선수들 7명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02년생 이한범은 프로 데뷔 초반부터 기대를 받던 유망 수비수였다. 프로 3년차 시즌을 마치고서는 덴마크 미트윌란 유니폼을 입으며 유럽으로 향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부담도 줄었다. 홍 감독 이전 감독 후보로 꼽히던 인물 가운데 일부가 이한범은 왜 쓰지 않나 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기도 했던 자원이다. 2004년생 최우진은 고교 졸업 직후 인천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데뷔해 2년차 시즌을 맞은 측면 수비 자원이다. 경험이 적은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포지션임에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문기는 이들과 달리 20대 중반을 넘어섰으나 최근 꾸준히 A 대표 발탁이 점쳐진 인물이다. 그동안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을 소화했으나 지난 시즌 말미부터 측면 수비수로 보직을 변경했다. 이번 시즌 소속팀 강원FC가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도 황문기는 팀 내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감독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 두 포지션을 언급했다. 이는 이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대표팀의 고민이기도 했다. 전임 감독들의 고심이 홍 감독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실제 명단을 두고도 일부 뒷말이 나왔다. 이번 대표팀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을 미드필더는 정우영과 박용우다. 정우영은 팀 내 유일한 1980년대생이라는 연령. 박용우는 이전까지 대표팀 소속으로 보인 부진이 지적을 받았다. 이상윤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홍 감독이 고민은 했겠지만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이 포지션에서 정우영과 박용우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라며 정우영은 여전히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박용우는 지난 아시안컵에서 부진했는데 그 대회에서 잘한 선수가 있나? 선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감독 기용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홍 감독과 호흡도 좋은 선수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드필드에 백승호를 테스트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측면 수비 포지션은 단연간 대표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는 위치다. 각급 연령별 대표팀 감독마저도 측면 수비수 선발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우수한 측면 수비수 품귀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현대 축구에서 이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특히 왼쪽으로 위치를 좁히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왼발잡이가 소화하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자원은 더욱 한정적이다. 홍 감독이 과거 처음으로 기회를 준 이후 10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킨 김진수는 이번 시즌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 감독은 신예 최우진을 호출했다. 오른쪽에는 김문환, 설영우, 황문기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설영우는 최근까지 꾸준히 대표팀 활약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는 유럽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상윤 위원은 설영우는 왼쪽에서도 뛸 수 있다. 설영우를 왼쪽으로 돌리면 김문환, 황문기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다. 측면 수비 5명 모두 누가 선발로 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다. 고 말했다. 홍 감독이 고민했다던 미드필더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손준호가 활약했던 포지션이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에서 구금된 바 있다. 1년 가까이 공백을 가지다 최근 수원FC에서 기량을 회복하고 있으나 이번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지켜보고 있지만 리스크 때문에 뽑을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K리그 이적 이후 리그 정상급 활약으로 꾸준히 대표팀 합류가 점쳐지는 이승우는 이번에도 선택을 받지 못했다. 올여름 이승우는 2년 반 동안의 수원 생활을 정리하고 전북 현대 유니폼을 새롭게 입었다. 이적 이후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교체 출전으로 복귀를 알렸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임시감독 체제 시절 기회를 받는 등 차세대 우측면 수비수 자원으로 꼽히는 최준과 황재원은 이번 명단에서는 나란히 빠졌다. 최근엔 소속팀에서 멀티플레이어로도 활용되고 있기에 향후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상윤 해설위원은 양민혁, 황문기와 함께 소속팀 강원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공격수 이상원을 언급했다. 지난해 슬럼프에 빠진 듯했던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강원에 이적, 리그에서 10골 6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이다. 이 위원은 이상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공격에서 위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다. 결정력도 있고 공격을 풀어주는 능력도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FC 서울 미드필더 이승모도 최근 폼이 가장 좋은 선수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반기 A매치 일정은 숨가쁘게 이어진다. 9월에 이어 10월, 11월까지 연이어 월드컵 예선 경기가 예정돼 있다. 이 위원은 홍 감독도 부임 초기라 다양한 선수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할 것이다. 각자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대표팀으로서도 가용 자원을 늘려놓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했다.